아유, 댓글이 많이 올라왔다고 하는데요. 관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번호가 5795가 뭔지 모르겠는데 이거 지금 작가분 스태프분들이 막 적어서 보내주셨네요. 자, 질문을 한번 여쭤볼게요. 시대가 요청하는 리더십인 무엇인가? 어려운 질문인데요. 아까 제가 잠깐 네. 말씀드렸는데요. 네. 아마 내년에 우리 한국 경제가 매우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우리 사회 갈등이 매우 첨예하게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이 국민을 각계각층을 이렇게 통합하고 융합해내는 리더십,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자와 기득권을 설득할 수 있는 양보해달라고 설득의 리더십, 또 국민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소통과 공감의 리더십, 또 국민의 말씀에 경청하는 리더십, 이런 그 소위 쌍방향, 국민과 지도자가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이런 소통과 통합과 연대의 리더십이 가장 시대적 리더십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가 그러니까 소통이네요. 예, 소통을 위해서는 네. 경청을 해야 될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양극에 있는 분들이 같이 통합이 될 수 있도록 예. 그 소통의 장을 만들면서 화합을 시켜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리더십이 아니겠냐, 이런 말씀하시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네. 자, 두 번째 이 또 문자 온 건데요. 학력 인플레이션, 등록금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 이미 그 주요 전략 중에 하나가 국공립 때 반값 등록금은 이미 선언을 하셨고요. 특히 이제 지방 공립대학의 반값은 반드시 네. 이뤄내야 하고요. 네. 또 고등학교에 이제 사교육 이런 걸 많이 줄이고, 네. 또 대학의 논술고사 이런 것들을 폐지해서 네. 기본적으로 이 전체 교육비를 많이 줄여내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근데 논술교사 고사를 없앤다고 교육비가 줄어드는 거는 아니잖아요. 또 이렇게 또 이 자사고하고 네. 외국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본래 이제 목적대로 시행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입시 학원처럼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외국어 고등학교나 자립형 사립고, 자사고 이런 거는 폐지해서 일반고로 전환을 하고, 네. 또 대학 입시를 좀 낮추면 훨씬 더 사교육이 줄어들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정부가 의지만 가지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우리 김두관 후보님께서는 평등 국가를 많이 얘기하시는데, 평등도 중요하지만 또 치는 사람들은 앞으로 치고 나가야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도 생기고 당연하죠. 일자리도 만들어질 텐데. 당연하죠. 우리 이제 네. 고등학생들이 대학 진학률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잖아요. 네, 그렇죠. 86% 정도 되지만 유럽의 선진국들 독일 같은 경우도 50% 미만이거든요. 네. 고등학교 때 벌써 마이스터고 이런 걸 졸업하고 고등학교만 나오고 회사에 취직해도 독일의 민주시민으로 살아가는데 하등 지장이 없지 않습니까? 네. 한국 사회에서는 4년제 대학을 나오고도 취직을 못하지만 어쨌든 4년제 대학을 반드시 나와야만이 되는 이 학벌 중심 사회, 이 구조를 계획하지 않고서는 근데 학벌이 높아서일까요? 아니면 좋은 일자리가 안 만들어져서일까요?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도 취직을 할 수 있으면 대학까지 안 갈 텐데 안 되니까 자꾸 가는 거잖아요. 미스매치가 생기는 네. 거죠. 우리 사회가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는 대학의 교육 그 규모하고 이렇게 맞아 떨어지면 좋은데 그게 언밸런스가 나기 때문에 지금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구인난에 시달립니다. 많은 인력이 필요한데 적은 연봉으로는 오지를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고요. 네. 또 많은 실업자가 그대로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취직을 하고 싶어도 조건이 안 맞으니까. 네. 미스매치가 발생해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100만 정도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 산업이 필요한 그 인력과 대학에서 이렇게 공급하는 인력을 장기적으로 인력 수급 계획을 잘 짜야 될 것 같아요. 네. 완전 일치할 수 없지만 그래도 네. 미래 사회에 필요한 인력을 배출하는 대학하고 네. 또 순수 인문 교양을 전공하는 이런 걸 잘 이렇게 좀 구별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우리 한국은 그냥 통틀어서 다 대학을 졸업해야만 되는 것처럼 옛날 고등학교를 그냥 필수로 이렇게 가듯이 지금 대학을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근본적인 이런 문제를 전체적으로 좀 잘 정리하지 않으면 네.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남을 것 같아요. 네. 뭐 또 이 얘기 갖고 얘기하자면 또 1시간은 가야 될 것 같아요. 뭐 반감 등록금을 하면 대학을 더 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럼 또 불균형이 더 생길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이슈 하나하나가 굉장히 오래 시간이 걸리고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좋은 방안을 찾아내셨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또 하나 있어요.
대통령 되시면 가장 먼저 뭘 하실 건지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 작가분들이 몇 개 골라온 것 같은데 대통령이 되시면 가장 먼저 뭘 하실 겁니까? 저는 그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네. 북한을 방문하고 싶고요. 예.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을 정리하는 일을 가장 먼저 하고 싶습니다. 정상회담. 네. 정상회담을 통해서 뭘 도출해내시려고? 저는 그러시는데요? 지금 한국 사회가 이제 최근에 50클럽에 가입을 했습니다. 네. 2만 불 5천만 이상. 선진국이죠. 이게 전 세계 7개 나라밖에 없는데요. 네. 우리 국민들이 어렵게 만 불을 달성했고 또 베트남이나 중동 특수 독일에 이제 강부 간호사들이 가서 가실송을 많이 해서 네. 2만 불이 달성이 됐는데요. 네. 지금 이제 3만 불을 가려고 그러는데 탁 막혀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게 북방 경제를 네.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개성공단 같은 경우는 남쪽의 자본과 기술, 북쪽의 이제 노동과 토지가 결합해서 윈윈한 행태인데요. 123개 한국 기업이 가 있지 않습니까? 북한의 근로자가 하루 5만 명이 넘게 출근을 합니다. 임금이 한 67불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야말로 가장 값싼 노동력이고 또 질이 우수한 노동력이죠. 말도 통하고. 그리고 개성공단에 다 지금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네. 개성 제2, 제3호 개성공단. 북한의 지금 통계에 의하면 북한의 지하 자원이 7천조 정도 네. 묻혀 있습니다. 네. 남북이 공동으로 개발하면 민족 경제가 튼튼한 토대를 만들 수 있고요. 철도와 도로가 연결되고 가스가 러시아, 중국, 북한, 한국, 일본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저는 한국 경제의 블루오션은 북방 경제에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네. 평화가 곧 경제고 경제가 곧 돈이거든요. 그래서 남북이 지금 긴장과 대결 국면이 고조가 돼 있는데 민주정부 10년 동안 그야말로 긴장과 대결 국면에서 하이 협력의 시대를 열었거든요. 네. 남북 교류 협력의 장을 열었는데 지금 이명박 정부에서 다시 과거로 돌아가 버렸어요. 네. 정말 5년이 너무 허송세월 같아서 네. 너무 안타깝고요. 저는 정말 이 새 정부가 이 남북 문제를 잘 풀어내는 것이 이 한국이 2만 불에 머물러 있는 경제를 3만 불, 8천만, 3080 클럽에 가입할 수 있는 단초를 여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제가 정말 대통령이 당선되면 가장 먼저 이 교착 상태에 있는 남북 문제를 풀어서 우리 경제 활로를 찾고 싶습니다. 자꾸 얘기가 옆으로 사천포로 빠지는데요. 문제는 또 북핵이고 인권 문제라는 게 있어서 과연 만나서 정상회담을 해서 소통으로 문이 열릴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도 저는 굉장히 어렵기 드는데요. 때문에 네. 상대가 있고 어렵고 또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 이해관계 얽혀 있기 때문에 매우 어렵죠. 네. 그래서 어려운 위기 상황이고 어려운 걸 잘 이렇게 풀어내는 리더십이 어려울 때 국가 경영을 맡는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 리더십이죠. 네. 뭐 쉬운 거에 누가 못하겠습니까? 네. 어려운 근데 걸 그거를 왜 김두관 후보님 많이 하실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자신이 가지고 뭐 있는 시대와 역사가 요구하는 목이 음. 있을 건데요. 다른 사람이 또 잘할 수도 있겠지만 네. 저도 잘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예, 알겠습니다. 자, 대선 후보한테는 정말 중요한 거죠. 우리 정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정책 얘기를 많이 해서 더 또 뭐를 해야 되나. 그래도 하지만 점검해 보시죠. 네네. 대선 슬로건이 참 재밌어요. 내게 힘이 되는 나라. 그죠? 네. 평등 국가를 위하여.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겁니까? 97년 외환위기, IMF 위기가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서 이렇게 그 실업자가 됐잖아요. 네. 구조조정에 의해서. 그래서 그분들이 제가 사는 남해금산이라는 좋은 산이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산행으로 왔더라고요. 물어보면 그 산이 자기를 위로해 준답니다. 그러니까 IMF 그 외환위기 실직자들이 산에 와서 위로를 받았는데 네. 적어도 대한민국의 정부라면 산보다는 사람들에게 더 따뜻하고 위로가 되는 정부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정말 이 나라 정부가 내게 힘이 되어야 되죠. 네. 개인 특수한 사람들을 엄호하는 집이 아니라 국민 네. 전체를 안는 그 평화로운 따뜻한 정부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서 내게 힘이 되는 나라라고 이야기했고요. 저는 이제 평등 국가라는 게 뭐 완전 획일적으로 평등이 될 수 있겠습니까? 네. 또 그 능력 있는 사람과 차이는 있겠지만 네. 적어도 이제 공정한 기회가 부여돼야 하고요. 또 법이 누구나 만인 앞에 평등했듯이 뭐 재벌 회장들
변칙 정의하고 불법에 하면 그래도 한 사람도 감옥 안 가고 네. 다 집행유예 받고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서민들 뭐 조금 잘못하면 다 검찰에서 기소하고 감옥 살잖아요. 그 법과 원칙이 바로서는 법치가 단단히 다져지는 국가가 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도 민주주의의 들어요. 가장 기본 네. 이념이 자유평등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자유는 굉장히 들꽃처럼 만발한 것 같은데요. 네. 그 자유가 들꽃처럼 만발하다 보니까 평등이 그 속에 그냥 퐁당 빠진 것 같아요. 네.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적 가치인 평등의 네. 굉장히 도외시 된 것 같고요. 양극화가 심화되거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 상생, 공생이 안 되는 이런 부분이 다 불평등에서 오는 거지 않습니까? 네. 요새 모든 후보들이 또 양극화, 뭐 재벌 개혁,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예, 지금 더 얘기를 하고 싶은데 또 사인이 막 와요. 이게 생방송이라요. 아, 그렇죠. 진행이 좀 네. 조금 부드럽지 않을 때가 재미없는 있습니다. 말씀하면 바로 그냥 뭐 반응을 그래서 오시는 그럴 수도 있어요. 좀 할 얘기 많은데 이게 정책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다름이 아니라 가족분들하고 연락이 된 것 같아요. 제가 그렇습니다. 워낙 바쁘셔서 이리 뛰시고 저리 뛰시고 하시는데 도대체 가족들은 이렇게 바쁜 아빠 남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직접 연결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랬습니까? 연결이 이미 돼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그렇습니까? 또 통화를 해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여기 나오시기는 하는데. 네, 저는 네. 이번에 민주통합당 대통령 예비후보 김두관 아내 최정자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네. 아유, 제가 알기로는 우리 김두관 후보님께서 부인 자랑을 너무 많이 하신대요. 그 미인이라고. 아이고. 네, 영상에 사진이 요만하게 나와갖고 잘 보이지는 않지만 미인이신 것 같아요. 집에서도 미인이다 그러고 많이 이렇게 이뻐해 주시나요? 아니요, 말로 표현을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아, 예. 말로 뭐, 표현을 안 한다. 예, 말로 표현을 이제 좀 하셔야 되겠는데요. 앞으로 아, 하겠습니다. 오늘 그 마음을 알았습니다. 아, 예. 예. 그동안 다양한 정치적인 행보를 하셨어요. 하지만 대선 네. 출마는 좀 느낌이 달랐을 것 같습니다. 맨 처음에 대선 예. 출마한다고 그랬을 때 뭐라 그러셨어요?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예, 많이 좀 놀랬다기보다는 좀 이르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네? 이르다 아직까지. 이르다 좀. 예. 와, 그래서 우리 부인께서 지금 또 장난 아니시네요. 네. 네, 그 맡고 있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경남도지사 네. 도정을 마무리를 잘 해달라고 그게 도민들께 대한 도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아주 굉장히 훌륭한 제안이고 충고였던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예, 뭐. 4.11 네. 총선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다. 기본적으로 아내의 입장을 저는 존중했었고요. 그 네. 말이 뭐 전혀 틀리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부인께서 묵묵하게 내조를 정말 잘하시는 분으로 알려져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네. 건 아니고요. 근데 그냥 남편이 이렇게 정치만 생각하고 나는 잘 안 봐주면 여자로서 섭섭할 때 없으세요? 결혼한 지 25년인데요. 네. 뭐 지금까지 그 섭섭한 마음이 남아 있겠습니까? 그냥 옆에서 하는 일 잘 하도록 이렇게 지켜봐 주는 게 제 업무고 도리라고 생각을 하고 네. 늘 그냥 옆에서 지켜봐 주고 있습니다. 그 언제 처음 만나신 거예요? 첫 만남은 제가 고1 겨울 방학이었고요. 고3 이제 그 졸업식 막 끝낸 뒤 그때 만났습니다. 고3 때 아유 일찍도 만나셨네요. 네. 두 분이서. 근데 만남은 그렇게 첫 만남이었지만 제게 아마 프로포즈의 편지를 보낸 건 제가 22살 때 받았거든요. 22살 때 그 프로포즈 네. 받으실 때 김두관 후보님이 정치하실 걸 아셨나요? 그때 정치까지는 아니지만 좀 이렇게 그때도 사회운동 쪽에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공무원 정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러셨구나. 또 제가 보기에는 학교 선생님을 해도 참 잘할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그것도 했었죠. 잘하셨을 것 같아요. 학교 선생님도. 네. 한번 이것 좀 한번 해보세요. 내 남편 정말 괜찮은 남자다. 꼭 뽑아달라. 직접 홍보를 좀 한번 해보시죠.
김두관 후보가 제 남편이라기보다는요, 저는 늘 이렇게 남편이라는 개념보다는 정치가로서 이렇게 늘 제가 집에서 좀 비판이라고 해야 되나, 감시자의 역할, 좀 감시자 예. 역할 정말 좋은 그리고 좋은 또 말씀하시네요. 동지적 입장이라고 늘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네. 항상 그 김두관 후보는 역지사지 마음을 이렇게 품고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기도 하고요. 또 제가 늘 볼 때는 저보다는 조국과 국민들을 항상 이렇게 가슴에 품고 사는 그런 정치인이라고 그렇게 저는 느낍니다. 야, 정말 대단하시네요. 저런 예. 부인을 모시고 사시는 게 정말 하늘의 축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어려운 네, 길을 그래서- 늘 갔는데 많이 그래도 네, 저- 좀 그래도- 고맙다고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여보 고마워요. 그게 다예요. 조금 더, 조금 네, 더. 늘 잘하리라 믿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최정자 김두관 후보님의 부인, 뭐 22살에 결혼을 하시고 제가 알기로는 국밥집도 하시고 어려운 일도 많으셨댔는데 말씀이 너무 차분하시고요. 부창부수가 어느 쪽이 분지 잘 모르겠어요. 부인이 정치 애국을 원해서 남편이 하시는 건지. 22살 때 이렇게 네. 좀 이렇게 프로포즈를 내가 했는 거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네. 결혼은 이제 30살에 제 아내는 네, 제가 28에 28에. 그렇게 네. 한 네. 10년 정도 이렇게 사귀었는데 네. 1년에 두세 번 정도 만났으니까 10년 동안 총 만난 횟수가 30회를 넘지는 않을 겁니다. 어유 저런. 그렇게 했는데도 그렇게 인연이 돼서 부부가 됐습니다. 네, 대단한 인연이네요. 네. 뭐 아직 먼 얘기는 하지만요. 대통령의 네. 부인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네. 우리 최정자 김두관 후보님의 부인께서 나는 이런 대통령의 부인이 되겠다. 각오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정말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참 많이 두렵죠. 저는 많이 부족한 사람이고 또 많이 배워야 되고 그런 입장에 있는데 영부인이라는 자리가 정말 잘해야 되는 자리이고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많이 고민이 됩니다. 고민이 많이 되지만 또 제가 꼭 이렇게 해야 될 몫이라면 열심히 또 배우고 또 국민을 섬기는 자세 그리고 또 늘 약자의 편에 서서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네, 국민을 섬기고 약자의 편에 서는 그러한 영부인이 되겠다. 참 좋은 네.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정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에 네. 좋은 결과 나와서요. 다음번에 뵐 때는 스튜디오에서 함께 뵐 수 있었으면 합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최선을 네, 네. 다하겠습니다. 네. 아, 또 무슨 사인이 자꾸 오는데. 이번에 또 무슨 주문이 나오는 건가. 알겠습니다. 원래는 정책 얘기를 좀 더 하려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우리 김두관 후보님이 생각하시는 평등 국가라는 것은 결국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많은 복지 정책들을 약속을 하시고 있는데 잘 알다시피 유로존에서도 재정 건전성 예. 다 그게 참 걱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좀 촌철살인 하려고 했더니 좀 물어봐 주시면 여기 좋은데. 팬들이 너무 많아갖고서는 저를 막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래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이렇게 가족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면서도 특히 부인 참 열심히 응원을 해주시는데 힘이 나시겠어요? 이제 제 아내가 뭐 매번 선거할 때마다 이제 반대도 하고요. 걱정도 하는데 그래도 제가 결심하고 나면 또 저보다 더 열심히 많이 도와줘서 네. 그런 점이 늘 감사했고요. 이번 저 경남지사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당신은 이제 풀뿌리 자치를 통해서 이렇게 지방 자치를 통해서 성장한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 4년을 다 채워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요청들을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또 4.12 총선이라든지 상황이 그렇게 만들었고요. 도민들과 이제 4년 동안 도정을 마무리하는 것은 도민과의 신의를 지키는 문제가 참으로 중요한 일이고요. 네. 또 대선에 출마해서 우리 민주진영의 대표로서 대선 승리를 이끌어내고 상기 민주개혁 정부를 수립해내서 양극화 극복이라든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연업 문제는 또 시대와 역사에 몸을 던지는 문제잖아요. 네. 어느 게 중요하고 뭐 중요하지 않고 이런 게 아니라 다 중요하죠. 네. 근데 그래도 제가 최종적으로 이렇게 결심을 했는데 초창기에 많이 반대를 했는데 이제 많은 대화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그래도 아내가 동의를 해줘서 고마웠죠. 좋은 결정을 하신 거라 저는 믿고 싶은데요. 예. 원래 부인 말 듣는 게 좋을 때도 많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가족 얘기 조금 더 하죠. 예. 가족 얘기. 큰 누님이 시장에서 생선 장사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네. 그리고 뭐 큰 형님이 독일 광부 갔다 오셨고, 뭐 둘째 형님이 목욕탕에서 때밀이도 하시고 경비원 뭐 파란만장한 삶들을 살고 계시는데요. 우리 육형제가 그렇게 네. 그냥 어려운 삶들을 살아왔고요. 글쎄 말이에요. 전 또 그거를 읽으면서 또 눈물이 또 앞을 가려갖고 아 정말 누님은 힘들다. 요 영등포 대림시장에서 네. 처음에는 정말 이렇게 좌판. 자판으로 했죠. 그런데 이제 40년 정도 해서 지금은 조그마한 가게인데요. 네. 40년째 지금 하고 있는 그 네. 셈이고요. 큰 형님은 이제 동생들이 줄줄이 있으니까 네. 그 당시 아마 5급 공무원 네. 직업으로 치면 9급 공무원을 충분히 하고 남는 실력이었어요. 형이 공부를 잘 하셨는데 동생들이 많으니까 공무원에서는 도저히 저런. 못 추스르겠다 해서 이제 독일 강부로 갔었고요. 훌륭한 형님을 두셨네요. 네. 이제 바로 이제 둘째 형은 또 농사 짓다가 제가 네. 대학 졸업하고 이제 고향으로 다시 들어가는 바람에 객지 나가고 싶었는데 어머니 모시고 있으니 나갈 기회가 없었잖아요. 네. 제가 이제 대학 졸업하고 뜻한 바 있어 고향에 다시 돌아갔고 이제 형은 부산으로 나가서 뭐 때밀이도 하고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네, 그러셨군요. 제 바로 위에 형은 또 이라크 노동자로 가서 주바일 그쪽에 한 4년 정도 사마라인가 거기 가서 한 4년 정도 하면서 네. 이제 제 막내를 대학 보냈죠. 네. 그래서 이제 육형제 중에서 누님은 초등학교 큰형님은 그래도 큰아들이라고 아마 없는 살림이 고등학교까지 가고 또 둘째 형은 초등학교, 셋째 형은 중학교. 제가 이제 어렵게 대학을 나오고 막내는 대학을 나왔는데요. 어쨌든 그 오남일녀인데 형제들이 다 그렇게 어떻게 사는 게 저는 뭐 정치적으로 좀 자리를 잡았다고 해야 되나요? 성공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형제들은 정말 한국을 대표하는 서민적 삶들을 살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 김두관 후보님 하면은 서민을 잘 아는 후보가 아니라 서민 후보다 뼛속까지 서민이다라는 얘기를 하게 그런데 되는 그게 뭐 거고요. 이 표의 확장성이라든지 네,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 서민이라고 생각하면서 늘 네. 계층 이동하고 계급 상승을 하고 싶은 욕구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서민을 강조하는 게 뭐 표었는데 크게 도움 안 된다고 그러시는 분들도 있는데 한번 어쨌든 제가 서민을 표방하든 안 하든 네, 우리 한국 사회에 서민과 중산층이 가장 그래도 많지 않습니까? 네, 가장 많은 국민을 잘 아우르는 것 그리고 또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가 사회적 경제적 약자를 이렇게 도와주는 게 정부의 첫 번째 기능이잖아요. 그게 지방정부, 기초자치정부든 강역시도 행정이든 중앙정부든 또 우리 한국 사회에서 권력이 있거나 뭐 검력, 돈이 있거나 능력이 있거나 이런 이 강자 조건 중에 세 가지 조건 중에 한 개라도 갖춘 사람들은 내가 쭉 지켜보니까 자기 몫을 다 알아서 찾아 먹더라고요. 진짜 제가 네. 오랜 경험을 했지만 네, 근데 정말 어려운 서민들은 행정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네. 영농 대출을 받는지 네, 서민 가계 대출 받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럼 100만 공무원들이 다 이렇게 서민과 어려운 사람들에게 봉사해야 하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지역에 기득권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공무원들을 잘 활용하고 부리먹고 그러죠. 네, 그렇군요. 제가 알기로는 고향이 경남 남해. 예. 그것도 아주 시골이라고 들었어요. 남해 자체가 뭐 뱀방이고 시골이죠. 뭐 이열이 그렇죠. 예. 근데 그런 시골에서 그런 환경에서 언제부터 정치인이 되겠다라는 꿈을 갖게 되신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 스포츠 해설가가 되고 싶은 게 꿈이었었어요. 아, 스포츠 예. 해설가. 재밌는 직업인데 그것도. 정말 제가 뭐 권투나 뭐 유도나 다 이렇게 운동을 좀 잘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잘하고 이 굉장히 스포츠 해설가가 되고 싶었는데 그렇게 또 마음대로 안 되고 이렇게 행정을 하게 됐고요. 이렇게 또 선출직 공직자를 하게 되고 네. 또 지금은 한나라를 경영하겠다는 국정의 최고 책임자가 되겠다고 지금
출사표를 던지고 지금 국민들을 만나고 제가 어디서 읽기로는 어렸을 적에 나 대통령 할 거야 그랬다고 읽었는데 아니었나요?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 뭐 이렇게 중학교 시절에 네. 책상 앞에서 이렇게 써놨다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네. 저는 그런 생각을 어릴 때는 해본 적이 없고요. 아, 어릴 때는 아니었다. 그 첫 번째 그 정치 행보로서 이장을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한 젊은 청년이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서 이장을 한다라는 게 참 파격적이었을 것 같아요. 저희들은 이제 바닷가이기 때문에 마을 공동어장이 있는데요. 네. 그 공동어장이 공동어장임에도 불구하고 어촌계원들이 그 이익을 독점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걸 바로 잡으려고 그러면 제가 이장을 해야 되잖아요. 네. 이장에 출마했는데 어렵게 어쨌든 아버지 뻘 되는 분하고 경쟁을 해서 제가 이겼어요. 네. 이장 때도 선거를 했어요. 아, 그러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기고 이장을 맡게 되고 나서 그 어촌계원들을 설득해서 마을 공동의 어장에서 나오는 소득을 마을 전체에 이제 분배를 했죠. 네. 이장도 이장이시려니만 저 군수도 최연소로 되시고 예, 최연소. 거기서도 파격적인 행정을 많이 하셨어요. 그 기자 촌지도 없애고 그다음에 군수 관저도 없애고 뭐 여러 가지 갈등들도 많았을 불법 텐데. 묘지 못 쓰게 해서 이 매장 문화에서 하장 문화로 네. 또 행장으로 지금 수목장으로 이 장묘 문화가 혁신됐잖아요. 근데 그럴 때는 정말 힘들었었어요. 네. 근데 제가 정말 의지를 가지고 했는데 그 불법 묘지를 심하게 단속한다고 제가 군수 2번째 안 될 뻔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어른들께서 많이 오해를 하시고 그랬는데요. 네. 그래도 불법 묘지를 심하게 단속하는 거 빼고는 김덕환 군수가 열심히 했지 않느냐. 그래서 네. 한 번 더 뽑아주셨답니다. 참 변화라는 게요. 우리가 익숙한 걸 고칠 때는 반발이 항상 많게 마련이죠. 예. 그래도 이게 앞으로 미래의 발전 방향이라면 뚝심 있게 밀고 나가는 그러한 리더들을 우리는 그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지난 그 2년 동안의 도지사를 하셨잖아요. 뭐 3번 도전하셨다가 예. 2010년에 되셨는데 그때 2년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억에 남는 나는 정말 이런 도지사였고 이건 내 자랑하고 싶다. 하나만 좀 설명해 제가 주시죠. 약간 이제 시민사회와 야3당이 약간 단일 후보로서 제가 도지사 당선이 됐었고요. 네네. 당선되고 나서 그동안 이제 경남도는 워낙 이 한나라당의 위세가 셌던 곳이죠. 네. 영남에서 지방자치 20년 만에 제가 처음으로 야권 도지사가 된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야권 여당이 계속해서 이제 도정을 하다 보니까 시민사회나 야당이 도정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막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처음으로 도정을 맡고 나서 민주도정협의회를 만들어서 그동안 도정에 많이 소외됐던 분들을 도정에 참여하게 했고요. 네, 소통. 예, 소통했고 또 화합. 공동지방정부를 만들었습니다. 네. 야3당하고 그 시민사회 공동지방정부를 만들어서 운영을 2년 동안 했는데요. 어쨌든 친환경 무상급식이라든지 보호 잡는 병원, 노인 틀리 보급 사업 이런 것들이 이제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는 건데 경남은 여소야대잖아요. 네. 제가 이제 도지사인데 도의회는 압도적으로 새누리당이 많거든요. 이쪽에서 처음에 이제 뭐 복지 포퓰리즘 이렇게 해서 굉장히 반대를 했었어요. 네. 근데 제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제가 반대당 도의원들 설득하기도 하고 때로는 제가 설득당하기도 하고 대화하고 타협하면서 경남도 그런 보편적 복지를 다 안착을 시켰거든요. 네. 이제 그런 점들 저를 좀 높이 평가해 주는 부분이에요. 네. 야당도 반대파들도 설득을 해서 네. 정책을 이렇게 다 끌고 갔잖아요. 네. 다시 말해서 잘 경청하고 소통해서 화합을 이뤄내고 그래서 가야 될 방향으로 밀고 나갔다라는 얘기를 일관성 있게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사실은 12월 19일에 저희들이 이제 대선에 승리하잖아요. 네. 그리고 내년 2월 25일부터 국정을 맡게 되면 여소야대가 3년 4개월 동안 계속됩니다. 네. 정말 통합과 설득 리더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뭐 유럽발 재정이기 때문에 우리 경제도 어려워지지만 지금 국가 부채도 천조, 가계 부채도 천조가 넘잖아요. 그리고 지금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다시 이미 와 있다고 얘기하는 경제학자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내년에 5년 동안 그냥 뒷바라지만 하고 그거 힘든 일인데 그걸 왜 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네. 정말 위대한 지도자랄까 리더십을 가진 사람은 위기 때 국정을 맡아서 루즈벨트처럼 그것을 위기를 국민과 함께 더불어서 극복하는 게 진짜 진정한 지도자고 리더십이잖아요. 네. 누구는
그 힘들 때 하지 말고 2017년에 하라는 분들도 있는데 네. 적어도 그 한나라를 맡겠다는 지도자라면 그것이 어려운 그 시대적 상황이 오더라도 그것을 당당히 맡겠다는 그런 네. 열정과 도전 정신 이런 게 있는 사람들이 맞는 거죠. 네, 어려울수록 내가 나서야 되겠다라는 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 너무너무 얘기할 게 많아서요. 시간이 벌써 다 갔다고 자꾸 또 아, 사인이 그랬나요? 오네요. 예. 그래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한 번 더 같은데. 불러주십시오. 한 번 더 모셔야겠어요. 예. 예, 우리 뭐 대선 후보들 나오시면 마지막에 꼭 말씀을 또 마무리를 이 질문으로 합니다. 예. 벌써 많이 얘기하셔서 뭐 다시 설명하실 필요 없으시면 안 하셔도 되고요. 어떤 대통령이 되겠다. 짧게만 하면요. 네. 우리 사회가 이제 양극화 심화 때문에 국민들께서 많이 절망하고 또 많이 고단해 하시거든요. 네. 정말 이 양극화를 해소해야 하고요. 또 보편적 복지를 통해서 사회 안전망도 좀 확보하고 네. 5천만 우리 국민들이 더불어 즐겁게 잘 사는 그런 사회. 네. 또 더 나아가서 유일한 분단 국가인데 이 분단을 뛰어넘어서 정말 3080의 새로운 남북한 경제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싶고요. 그런 걸 혼자 잘할 수 있겠습니까? 네. 우리 국민과 더불어 함께하는 거죠. 정말 정치는 더불어 함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3080을 만들어내는 대통령이 되겠다. 예. 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벌써 시간이 다 돼서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어떠셨어요? 질문 너무 많이 해서 특히 불편하셨죠? 우리 민병도 위원하고 이렇게 네. 대담하신 거 잘 들었고요. 네. 또 제 아내하고도 이렇게 대화하신 거 들으면서 좀 느낌이 왔습니다. 네. 손바닥 TV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예. 또 답변 충실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고맙습니다.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끝으로 김두관 후보의 에필로그를 보면서 김두관 후보님과는 작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욱 특별한 만남을 약속드리며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생방송이라 네. 진행이 빡빡하죠. 말씀 좋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국민을 상대로 끊임없이 대화하고 경청하면서 대사에 임해왔습니다. 친환경, 주민자치, 국민주권, 직접 소통의 미래가치를 성공적으로 구현했습니다. 서민대로 삶의 현장을 모르는 사람은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뱃속부터 서민입니다. 아래에서부터 국민과 함께 성장해 왔습니다. 현장, 소통, 서민을 상징하는 김두관, 내 삶의 힘이 되는 나라, 이 땅의 모든 이가 꿈을 마음껏 해칠 수 있는 나라, 국민 아래 김두관이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